훗날 이적할 때 하늘에 있는 이 선수의 존경심을 바치면서 등번호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 노원희입니다. 스포츠에는 선수들이 다양한 등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숨겨진 진짜 이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는 복수를, 누군가는 존경을, 또 그 숫자 뒤에 피, 땀, 눈물 그리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 무대 같은 경우에는 FIBA 규정에 따라 심판의 수신호와 헷갈릴 수 있는 1, 2, 3번은 사용하지 못하고 스타팅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가 총 12명이기 때문에 4번부터 15번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경우 말고 각 리그에서는 영구 결번된 번호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이 원하는 다양한 번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번호의 숨은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농구하면 마이클 조단, 조단하면 23번, 23번 하면 농구죠. 조던은 유년 시절 형인 레리 조던과 1대1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형의 반만이라도 따라잡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형의 등번호 45번의 반절 정도인 23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경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23번 유니폼을 훔쳐가서 12번의 유니폼을 입고 49득점을 기록해서 레전드를 찍은 날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이클 조단이 농구의 전설이 되면서 23번 자체가 농구계의 고유명사이자 농구의 상징적인 번호가 됐죠. 23번의 그분을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특히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조던을 동경했고 클리브랜드 시절과 현재 레이커스에서도 그런 이유로 23번을 달고 뛰고 있죠. 재밌는 건 사실 르브론은 0910 시즌 도중에 위대한 마이클 조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든 구단은 23번을 영구 결번해야 한다 라며 뜬금없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고 나 역시 다음 시즌부터 등번호 6번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르브론은 마이애미에서 클리블랜드로 돌아가면서 다시 23번을 달게 된 언행불일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애미 레이커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 달았던 6번은 르브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르브론이 조단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줄리어스 어빙이었는데 어빙의 등번호가 6번이었죠. 그리고 첫째 브로니의 생일이 10월 6일 둘째 브라이스도 6월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갖다 붙이면 다 어차피 이제 빌러셀의 등번호 6번이 전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면서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기는 합니다. 다시 마이클 조단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자면 조단은 첫 3픽과 함께 은퇴를 했다가 1995년 I'm back을 외치며 다시 코트 복귀를 선언했는데 23번이 아닌 45번이었죠. 여기에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아버지 제임스 조단이 강도에게 피살을 당하며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생전 마지막으로 본 등번호 23번을 절대 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당시 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형 그리고 본인이 어린 시절 사용했던 45번을 달고 돌아왔는데 45번은 농구계를 잠시 떠나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뛸 때 번호이기도 했죠. 참고로 현역 중 조던의 45번의 영향을 받은 선수도 있는데 현재 리그 MVP급 활약을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도노반 미첼이 그 45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조던은 NBA 복귀한 그해 플레이오프에서 실망스러운 활약을 했고 심지어 조던의 매치업이었던 올랜도의 닉 앤더슨이 1차전 경기가 끝난 뒤에 예전의 조던이 아니다. 23번일 때와 지금의 기량은 너무도 다르다 라면서 긁은 거죠. 그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죠. 결국 조던은 2차전에서 23번 유니폼으로 다시 복귀해서 등장했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날 무려 38득점, 7리바운드, 4스틸, 4블록슛으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해에는 무시무시한 샤킬 오닐이 버틴 올랜도에 제압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즌 중 등번호를 교체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였는데 조단은 사무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23번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 출전을 감행했던 것이었고 다음 시즌부터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 원래 23번으로 완전히 변경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려 3핏의 전설을 다시 쓰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레전드가 된
코비 브라이언트의 등번호 8번이 24번으로 바뀐 과정에서 팬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코비는 고등학교 때 33번을 입고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LA 레이커스에서도 33번을 입고 싶었지만 카림 압둘 자바의 영구 결번 등번호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8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등번호 8번은 코비가 어렸을 적 아디다스 ABCD 캠프에서 부여받은 143번의 숫자 143의 합계 8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06-07 시즌 코비는 24번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되죠. 여기에는 하루 24시간 공격 제한 시간 24초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24번으로 바꿨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과거 계약 업체인 아디다스와의 갈등이 있어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니셜을 딴 KB8이라는 운동화를 판매 중이었고 코비가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로 계약사를 바꾸면서 아예 배번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8번, 24번 두 개 다 영구 결번 레전드가 됐으니 두 개 다 레전드 번호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등번호 21번의 시대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등장한 미네소타의 케빈 가넷과 1997년에 등장한 샌안토니오의 팀 덩컨이 21번을 달고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으로 군림을 했었죠. 훗날 케빈 가넷은 2007년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면서 보스턴의 전설 빌 셔맨의 영구 결번이었던 21번을 달 수 없었고 2번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이 역시 보스턴을 9차례나 우승으로 이끈 레드 아우버 감독의 영구 결번된 번호였기 때문에 이 역시 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남는 번호가 있을지는 그래서 5번을 달게 되었는데 단순히 자신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우순위로 뽑혔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빈 가넷에게 2번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숫자였을까요? 과거로 돌아가 2000년 5월 19일 자신의 24번째 생일을 맞이해 친한 지인과 동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가넷의 팀 선배이자 멘토였던 말릭 실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파티가 끝나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죠. 실리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술에 만취해 역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해서 3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넷에게 실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고 가넷이 어린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수였습니다. 가넷이 프로 데뷔 당시 등번호 21번 역시 실리의 대학 시절 등번호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실리는 1992년 NBA 데뷔해 줄곧 21번을 달고 뛰다가 미네소타로 이적하면서 가넷과 겹친다는 이유로 2번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훗날 가넷이 보스턴에서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하면서 실리에게 존경심을 바치며 2번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실리가 과거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넷도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역 선수 중 등번호에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사연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덴버에서 뛰고 있는 에런 고든은 원래 올랜도 시절 줄곧 0번을 달고 뛰었는데 덴버로 이적을 하면서 50번으로 변경을 했죠. 그 사연이 매우 흥미로운데 고든이 덩크 콘테스트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많은 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6년 NBA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에서 잭 라빈과 영혼의 덩크 대결을 주고받으면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준우승을 했었죠. 특히 2020 덩크 콘테스트에서도 마이애미의 데릭 존스 주니어와 연장까지 치를 정도로 치열하게 흘러갔었는데 예선부터 50점 만점 행진을 이어가던 고든은 결승 마지막 시도에서 보스턴의 2m 26에 타코포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덩크까지 선보였습니다. 코트 사이드에서 이를 지켜보던 많은 선수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코트로 뛰쳐나오면서 해설자들도 대회가 끝났다 라며 고든의 우승을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에 마이애미 레전드 드웨인 웨이드의 생각은 달랐죠. 에런 고든은 9점을 그리고 자유투 라인 덩크 과정에서 다소 감점 요인이 있었던 데릭 존스 주니어에게 10점을 농구판에서도 학연지연은 이제 좀 없어져야 결국 고든은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덩크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자신의 등번호에 50점 만점을 새기면서 자신 스스로 내가 50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은 못했어도 등번호 50번을 단 덴버에서 무려 파이널 우승을 했으니 저는 에런 고든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30일 형 드류 고든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고든은 형을 기리기 위해서 형이 현역 시절 등번호였던 32번으로 등번호를 다시 바꾸게 됩니다. 형 드류 고든은 2014년 필라델피아 식서스에 입단해서 NBA에서 통산 9경기를 치렀고 대부분 하부 리그인 G리그와 해외 리그를 전전하다가 지난 2023년에 현역에서 은퇴를 했었습니다. 코트를 떠난 후에도 종종 동생 에런 고든이 뛰는 덴버 경기를 관전하면서 응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필 2024년 덴버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직후 교통사고로 겨우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런 고든은 자신의 농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등번호를 바꾼 것 외에도 형의 이니셜 D와 G를 문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번호에 숨겨진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포인트 가드의 전설 게리 페이튼은 입단 당시 테스트에도 지각을 했고 트라이아웃 이후 선수들이 유니폼을 하나씩 챙겨가는데 남은 유니폼 하나가 20번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다소 어이없게 게리 페이튼과 20번의 전설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드웨인 웨이드를 상징하는 3번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인 웨이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의미로 3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래시 맥그레디는 우상을 따라 등번호를 결정했는데 그 우상이 바로 페니 하더웨이의 1번이었죠. 페니를 존경해서 플레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등번호, 신발까지 따라하면서 우상에 대한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장에도 NBA 무대에서 대단한 족적을 남긴 네이트 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키는 작지만 리그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덴버로 이적할 당시 축구계 최고의 선수였던 메시의 등번호와 같은 10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인 스티브 내시는 댈러스와 피닉스에서 13번을 달고 뛰었는데 13이라는 숫자는 사실 불행을 상징하는 불길한 번호의 대명사입니다. 내시가 이런 13번을 선택한 이유는 불행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다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을 상징하는 등번호 0번은 웨스트브룩의 저명 Why not? 인 것처럼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는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제로의 등번호 0을 뜻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3점 슈터 스테판 커리는 NBA에서 줄곧 30번을 달고 뛰었는데 그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3점 슛의 제왕 레이 알렌도 아닌 레지 밀러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델 커리입니다. 커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등번호 30번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BL에서도 우상을 따라 등번호를 선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SK나이츠에서 41번을 달고 뛰고 있는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상인 덕 노비츠키의 등번호 41번을 안양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대표에서는 15번보다 큰 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41번을 뒤집어 14번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비츠키의 독일 국가대표 등번호 역시 14번이죠. 노비츠키는 찰스 바클리의 영향을 받아 14번을 쓴 건데 그걸 국내에서는 오세근 선수가 영향을 받아 14번과 41번을 썼다고 봐야죠. 그냥 오세근은 노비츠키 개빨아. 오늘은 등번호에 얽힌 다양한 사용과 의미 있는 번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 댓글로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농구 컨텐츠 농구 원샷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원 샷!